네, 안녕하세요. 동그라미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제 킹스맨을 통해서 알아보는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진실과 일루미나티의 계획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자료를 준비한 지는 꽤 됐는데, 지난번에 제가 녹음을 했는데 영상이 튀어가지고 다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녹음을 하게 됐고, 이 킹스맨 영화를 많이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 보고 이제 이 자료를 사실 1차 세계대전에 대한 거는 저희 그림자 정부 책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는 시리즈 중에 이제 한 편을 이제 제작하고 있었는데 마침 킹스맨 영화가 이 퍼스트 에이전트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생뚱맞잖아요. 킹스맨 원에서는 무슨 그 인간의 목 뒤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뭐 세계 정복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뭐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세상을 지배하는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너무 생뚱맞게 갑자기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영화였죠. 그래서 폭망했어요. 영화가 그렇게 평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 영화를 이렇게 대중들한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랬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알리기 위함인 건지, 굉장히 일루미나티의 그런 표식, 이런 킹스맨 마크도 또 그런 표식인데 그런 표식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킹스맨과 연계를 지어서 한번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됐어요. 이 그림자 정부에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알아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사실 1차 세계대전의 목적은 러시아와 독일을 무너뜨리기 위한, 장악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전쟁입니다. 이 알버트 파이크라는 사람이 일루미나티 수장일 때 이 주세페 마치니라는 사람한테 이제 편지를 보낸 게 1차 세계 단일 정부를 위해서는 세 번의 전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를 편지로 쓴 게 있는데 그게 세상에 밝혀진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 사람들의 계획들을 그대로 됐습니다. 이 역사를 저희가 이제 이건 역사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명분, 교과서에서 보는 거, 정치적인 이유. 하지만 이런 그림자 정보 책이나 뭐 이런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사실 일루미나티 이런 거는 그런 어떤 악의 루시퍼를 위시하는 그런 악의 세력들이나 하나님과 대적을 하는 사람들, 그런 다음에 세계 정부를 꿈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돈에 의해서 이게 세계를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을 해야지 이게 설명이 됩니다. 그렇지 뭐 음모론이라고 하면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음모론이 아니라 그런 어떤 앞모습과 뒷모습의 차이인 거죠. 어떤 한 사건을 봤을 때 우리가 표면적인 명분이 있으면 그 뒤에 숨겨진 내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한번 알려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자, 넘어가면 제일 먼저 영화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역사적 배경, 지금 영국과 독일과 러시아 이렇게 사촌 셋이 있었다. 제일 큰 형은 이 빌헬름 2세죠. 독일의 황제. 둘째가 이제 조지 5세. 셋째가 니콜라이 2세. 이렇게 해서 이제 셋이 사촌이었는데, 이 페르디난트 대공의 죽음으로 영국과 독일, 러시아 사이에 불화를 형성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제 이런 내용이 역사적 배경이잖아요. 영화에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촌이 셋이었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됐는데, 알아보니까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 영국의 조지 5세와 러시아의 니콜라 2세가 똑같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서로 자매거든요. 그러니까 이복 사촌인 거죠. 이종 사촌인데, 어머니의 유전자를 아들들이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나이가 이제 3살 차이인데, 3살 차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닮았다. 쌍둥이라고 해도 똑같다.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남성의 상징인가 봐요, 수염이. 그래서 옛날에 다 수염을 길렀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협상국과 동맹국은 아니었죠.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다음에 동맹국은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제국. 이렇게 나눠 있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갈게요. 자, 가계도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걸 설명하려면 이 조지 5세를 본인이라고, 내가 조지 5세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봐보세요. 조지 5세가 이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거든요.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큰딸 빅토리아 공주, 둘째 아들 에드워드 3세, 그 다음에 이제 차녀 앨리스 대공비, 이렇게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빅토리아 공주가 독일 황제랑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이제 황제를 이어받죠. 빌헬름 2세. 그래서 이 빅토리아의 둘째 아들이죠. 장남인데 에드워드 7세가 이 알렉산드라라는 사람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조지 5세입니다. 황위를 물려받는데 이 둘이 이제 고종 사촌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5세 입장에서는 이제 고모 딸이죠. 고모 딸이다. 고모 딸. 고모 아들. 그 딸이 아니죠. 고모 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지 5세의 엄마 유전자를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엄마가 이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다우마 공주예요. 알렉산드라가 이 다우마 공주랑 또 똑같이 생겼습니다. 서로 쌍둥이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유전자 몰빵을 받았는지 이 다우마 공주의 아들이 니콜라이 2세다. 그래서 둘이 이제 이중 사촌 관계로 굉장히 닮았다. 사실 요즘에 그렇게 사촌하고 닮기가 닮은 분들 잘 못 봤는데, 뭐 요즘에는 이제 핵가족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친척들하고 그렇게 왕래가 잦은 그런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고, 저희도 뭐 어머니 쪽이나 아버지 쪽이나 친척들하고 막 그렇게 사이가 뭐 엄청 좋진 않은데, 옛날에는 이렇게 이 황족들이 이런 그런 뭐라 그럴까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다. 친척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나라를 다 다스리는. 자기가 내 사촌 형이 독일 황제고, 또 사촌 동생이 러시아 황제고, 이런 옛날에 이제 이런 시대였다. 이제 그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게 요렇게 이 앨리스 대공비의 딸과 알렉산드라 황후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라스푸틴을 굉장히 신망하고 신뢰했던 그런 여자거든요. 이 니콜라이 2세하고 이제 둘이 결혼을 하는데, 이 황후랑 이 빌헬름 2세랑 또 이종 사촌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 빌헬름 2세한테는 이제 이모 딸이죠. 이모 딸. 그다음에 또 여기는 또 큰 이모 아들. 이모 아들 관계다. 이렇게 해서 인척 관계가 형성이 되는. 끼리끼리 다 결혼하는 거예요. 로스차일드가 이제 이런 게 꼴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런 게 꼴보기가 싫어서 그런 뭐 민주주의, 뭐 이런 공산주의 이런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막 왕정을 무너뜨리는 이제 그런 계획을 짰다고 책에는 돼 있습니다. 책에 돼 있다. 넘어가 보면, 자, 그러면은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유럽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자,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가 이렇게 삼국 협상을 맺고 있었어요. 협상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는 이제 동맹국인데 협상국의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에 보면은 이제 이탈리아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이 독일 제국하고 이 러시아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이 둘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이 이탈리아가 이제 파시즘 정권이 들어오게 되는데, 어떤 그런 거에 계기가 돼요. 무솔리니죠. 사회주의학자. 그래서 참 이 이탈리아가 기회주의자다. 참전을 안 합니다. 참전을 안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땅도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당시 유럽의 상황이 이랬다. 그럼 왜 이랬냐? 지금 여기 보시면 프랑스 전쟁으로 프랑스 독일은 적대국 상대였는데 독일이 강하고 프랑스가 약한 상태였다. 그래서 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세 나라끼리 서로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완력, 뭐 권력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그런 어느 쪽이 약하면은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프랑스하고 이 독일 전에 프로이센이었는데 전쟁을 하니까 프랑스가 굉장히 약한 상태여서 이 영국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프랑스와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협상을 맺은 겁니다. 근데 독일은 반대로 이제 아래에 있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동맹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때 이 각 국가들이 군비 확충, 전쟁 대비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가 이제 무기도 그런 거래를 했거든요.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이 환전꾼들이 자기들이 뭐 개발해서 사업하고 이런 당시가 아니었어요. 그냥 돈을 많이 버니까 그냥 그 산업을 사버립니다. 아예. 철강 산업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무기 산업 이런 것도 다 돈이 많으니까 다 인수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여요. 자,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멍청한 짓을 하는 거죠. 평화롭게 지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국방비에도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안정한 평화가 굉장히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게 당연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어날 전쟁이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1914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연준 페드가 1913년입니다. 그래서 어느 그 그림자 정부 책에 전쟁이 일어난 게 놀란 게 아니다. 진정으로 놀랄 거는 우리가 1913년에 페드가 나타나고 그때서야 진정으로 전쟁이 일어난 거를 놀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느 분인지 역사학자에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럴 정도로 일어나야 되는 전쟁이었다. 이때 유럽의 중앙은행을 장악한 로스차일드 일당들, 환전꾼들이죠. 막대한 돈을 벌고 있었고 이 러시아에만 중앙은행이 없었어요. 이 러시아 황제들이 중앙은행 이 금융가들, 환전꾼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지금 푸틴도 똑같아요. 푸틴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런 또 국민성이 지금 이 러시아는 튀르크족이거든요. 튀르크족이에요. 튀르크가 이제 동, 서, 남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아니다. 잘못 설명드렸는데요. 슬라브족이죠. 슬라브족인데 슬라브족. 슬라브족이에요. 슬라브족이 동슬라브, 남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동슬라브죠. 동슬라브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어떤 그런 국민성 그런 거라든가 뭐 이런 어떤 역사적으로 보면 중앙은행을 굉장히 싫어했다. 네. 그래서 이 러시아에 그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왕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국이 아직도 여왕 입헌군주제잖아요. 여왕이 아직도 있어요. 이 러시아와 이 독일은 없어졌거든요. 이 왕정 체제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뭐 시민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진작에 뭐 그런 왕정에 대한 뭐 그런 독재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인데 영국은 아직도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영국과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럽의 상황은 이렇다. 전쟁이 언제든 나도 이런 이상하지 않는 상태였다. 그렇게 팽배한 불안정한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게 당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이 사라예보 사건으로 일어나잖아요. 이 네델코란 사람과 이 가브릴로 프린치프,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하죠. 이 사람이 아까 그 스파이더맨 닮았는데 그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인가요? 그 사람 조금 닮았는데 권총으로 암살해서 죽이거든요. 이 사람이 페르디난트 대공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예정 상속인이었어요. 이제 추후에 왕권을 받을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처음에 이제 자동차에 타고 가다가 수류탄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그 앞에 이제 막 킹스맨들이 앉아 있고 수류탄 테러를 다른 사람이 했는데 영화에서는 이제 한 사람으로 나오죠. 이 가브릴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수류탄 테러는 이 사람이 했다. 네델코라는 사람이 했고 이 사람이 가브릴로가 권총으로 암살했다. 그럼 왜 했냐? 지금 이 보스니아가 당시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세르비아 왕국이랑 합치는 것을 원했어요. 근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허락하지 않았죠. 근데 이 남슬라브주의자들, 남슬라브 그 민족들이에요. 세르비아에서 이제 이 남슬라브 운동을 세르비아랑 같이 이제 연합해야 된다. 먼저 그렇게 운동을 계속 하니까 이 벼르고 있었거든요, 세르비아를. 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우는 사건이죠. 그래서 일어났다. 자, 표면적인 이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당국은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세르비아 당국의 세르비아 영토 내에서 우리가 사건을 수사하게 해달라 했는데 세르비아가 대부분 허락했어요. 대부분. 근데 다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해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막 지금 뭐 우크라이나 아니면 지금 러시아가 지금 거의 뭐 내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내전 아니에요. 완전 전쟁을 하고 있죠. 전쟁하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공급망 문제라든가 뭐 에너지 문제, 석유, 석탄 이런 문제들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 버리면 이 처음에는 다 참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관망하다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이제 커지고 점점 이렇게 퍼지는 거거든요. 초반에는 막 그렇게 심각한 전쟁은 아니었다. 금방 끝낼 수 있는 전쟁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 정부 책과 화폐 전쟁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기서는 뭐라고 보냐면 이 러시아를 이 중앙은행 설립을 반대하니까 이 러시아의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게 목적입니다.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중앙은행 생겨요. 지금도 러시아 중앙은행이 있죠. 자, 이 보면은 전쟁을 통한 돈벌이, 이 전쟁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1913년 12월 달에 설립이 돼요. 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7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진짜. 왜? 돈을 만들 공장을 설립한 거예요. 공장 설립했으니 명분이 있어야 되냐. 돈을 찍어낼 명분. 그게 전쟁입니다. 지금 코로나도 사실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도. 우리가 뭐 IMF라든가 뭐 2009년 금융위기 이런 것도 저희 영상에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이 패턴입니다. 패턴. 대공황도 똑같아요. 항상 돈을 뿌리고 돈을 걷어들이는. 그렇게 해서 세계를 장악하는. 중산층을 폭망시키는 거거든요. 예, 항상 그 시대의 중산층을 없애기 위한 정책을 계속 씁니다. 그게 뭐 IMF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대공황 때는요 농부들이었거든요. 대부분 농사지으니까 이 농부들을 족치려고 그다음에 소수의 그 은행들을 죽이려고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항상 타겟이 있습니다. 그 타겟을 이제 찾고 대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1차 세계대전은 미국이 협상국으로 참전하면서 끝났다. 왜 그러겠어요? 미국이 의도를 했고 미국이 끝낸 겁니다. 심판이에요, 심판. 1차 대전이 일어나자 미국의 윌슨 대통령, 이 윌슨 대통령도 환정권들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버나드 바룩을 전쟁산업위원회 회장으로 임명했는데 이 바룩이라는 사람도 일루미나티예요. 이 록펠러 바룩은 이때 각각 2천억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한다. 야, 이때 당시 물가가 어느 정도였길래 당시 2천억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2억 달러인데 참. 자, 화폐 전쟁에서는 미국에서 연준이 설립되고 로스차일드가 이 JP 모건은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스차일드는 이제 그 유럽에 있으니까 프랑스에 대출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대출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미국에서 돈을 벌려고 했거든요. 자, JP 모건 너 프랑스 대출 해줘. 그래서 미국의 물자를 사들이도록 해. 미국 회사들을 로스차일드 소속으로 다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돌려서 돈을 법니다. 근데 당시 미국
최대 공업 강국이었어요. 윌슨은 이를 반대했습니다. 왜? 금융가들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금융가들이 꾀를 내요. 어떻게 꾀를 내냐? 직접 채권 발행을 해서 대출을 해주지, 이 JP 모건이 채권 발행을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을 해서 미국의 물자를 사들이도록 해라. 그러니까 똑같은 대출이에요. 근데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돌려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미국의 물자를 사라. 왜냐면 이 윌슨 대통령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대했거든요. 대출해 주는. 근데 공업 강국이니까 공장을 찍어내서 물건 팔아야 되잖아요. 물건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자기의 이제 어떤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위치, 선거 이런 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 신용대출 해줘가지고 미국의 물자를 사들이도록 하면 수출이 잘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윌슨을 설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쟁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1차 세계대전 당시 대공황 전까지 엄청난 경제 호황을 누린다. 이 중간중간에도 약간의 그런 공황이 있었는데 대공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1929년이거든요. 굉장히 하여튼 잘 살았다 미국이. 전쟁하면 미국은 잘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카발의 정체는 뭐냐? 이 킹스맨 에이전트의 이제 회의하는 모습이죠. 여기 라스푸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마 가브릴로 역을 맡았던 것 같고, 이 대사가 기가 막힙니다. 나조차도 이런 전쟁은 상상하지 못했지. 수십 년이 걸릴 거라 생각했던 일이 고작 2년 만에 이루어졌다. 우리는 유럽의 자원을 고갈시켰고 수백만 명이 무의미하게 죽었다.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죠. 국민과 왕들 사이의 신뢰를 깨버렸다. 자, 내가 로스차일드라고 생각해보세요. 저희 영상을 앞에서 보셨던 분들은 이 로스차일드가 권력,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제 왕들한테 다가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잘난 혈통. 잘난 게 없다. 잘난 게 없는데도 이 혈통, 혈통주의죠. 혈통주의, 핏줄 이런 것 때문에 통치자가 돼서 너무 꼴비가 싫은 거죠. 왜냐면 로스차일드가 졸부였잖아요. 졸부였는데 굉장히 무시당했거든요. 졸부여서. 왜냐면 뭐 잘난 핏줄이 아니고 그냥 일반 독일에 살던 유대인이었는데 비렐름보다 조지를 시기하는 게 누군지 알아? 나야. 이 나를 로스차일드로 보시면 됩니다. 내 조국 스코틀랜드를 700년이나 억압했다. 이거는 그냥 끼워 맞춘 것 같고, 이제 복수를 할 시간이다. 러시아를 전쟁에서 빠지게 하고, 러시아가 이제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랬죠. 독일이 영국을 쳐부수게 할 것이다. 근데 안 됐죠. 라스푸틴 조지왕을 끌어낼 준비가 됐냐? 이런 게 이제 픽션이죠. 픽션이고. 자, 킹스맨. 카발과 킹스맨은 같은 조직입니다. 누구냐? 이 프리메이슨 조직이에요. 이 프리메이슨이 어디서 왔냐면 이 템플 기사단에서 왔거든요. 이 십자군 원정 때 이 1118년 굉장히 오래됐죠. 프랑스에서 그리스도와 솔로몬 성전에 가엾은 병사들이라는 단체를 조직했는데 이게 템플 기사단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위해서 이제 참전을 한 거죠.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슬람과 그런 시온주의자들이 싸우는 겁니다. 주로 사제들, 프리메이슨. 이때는 뭐 기독교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카톨릭, 로마 카톨릭이라고 해야 되죠. 카톨릭인 거죠.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템플 기사단의 프리메이슨들, 그다음에 이제 사제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프랑스의 필리프 4세죠. 필리프 왕의 박해를 받은 이 템플 기사단들이 스코틀랜드하고 포르투갈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파랑 이 포르투갈로 간 기사단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포르투갈로 간 사람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자주 왕래하며 미국의 건국 기초를 마련했고 스코틀랜드파는 프리메이슨의 기초를 세웠다. 그래서 이 예수회가 탄생되는데 1534년 로욜라가 사실 이 예수회를 만든 이유는 종교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현재 카톨릭 예수회 사제단. 이 카톨릭에서 만든 조직입니다. 참 이거 보면 이런 마크들이 이게 이제 태양신을 숭배한 많은 마크인데 굉장히 일루미나티적이다. 일루미나티 마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자, 그럼 당시 영국 상황은 어땠냐? 킹스맨이 영국이 집 배경이잖아요. 자, 영국은 원래 이 스코틀랜드가 이 하나의 나라였어요.
이 켈트족이 사는 나라였거든요. 영국은 지금 앵글로색슨족하고 켈트족과 섞여 있는데 문화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에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몽골 사람 생긴 건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니면 뭐 일본 사람. 근데 일본 문화하고 우리나라 문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뭐 조상으로 뿌리로 올라가면 뭐 같은 민족이다. 뭐 백제 사람, 신라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 문화는 사실 언어하고 그 어떤 관습, 사회 관습 이런 게 합쳐진 거거든요. 그게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켈트족과 이 앵글로색슨족이 문화가 전혀 다르다. 앵글로색슨족은 이제 남쪽 잉글랜드하고 웨일스 그쪽 지방이고 이제 북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가 이제 켈트족인 거죠. 주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 순수 켈트족들이 많이 살았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왕 이 로버트 1세 1300년대 초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박해를 받는 템플 기사단을 환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착합니다, 사실. 켈트족도 굉장히 착해요. 근데 좀 과격하다. 이제 이런 특징이 있죠. 프리메이슨 스코틀랜드파는 그들이 지지하던 스튜어트 왕조가 막을 내리고 하노버 왕조가 들어서면서 스코틀랜드에 머물게 되는데, 이제 1707년인가요? 이때 이제 그 잉글랜드의 하노버 왕조가 들어서면서, 병합이 됩니다. 이렇게 둘이 병합이 돼요. 그래서 그레이튼 브리튼 섬인가? 그레이튼 왕국 뭐 이렇게 바뀌는데 5세기 이후 잉글랜드에 거주한 문화 집단 잉글랜드 왕국을 세웠고 이제 이 사람들 쓰는 영어가 이제 앵글로색슨족이 쓰던 언어가 그게 영어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켈트족 약간 그 스코트어도 따로 있습니다. 스코트어도 따로 있고 이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한 요크파가 이제 이 하노버 왕가에 들어서면서 1717년 6월 24일 역사상 최초로 프리메이슨 탄생을 공표했다. 이 요크파는 런던 총회당을 만들어 스코틀랜드의 모든 관계를 부인했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계보를 만들었다. 요크파는 영국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왕족이 기사단장을 맡아야 한다는 결과로 이 조지 2세의 동생 클레어런스 공이 기사단장을 맡으면서 영국의 기사단장이 전 세계의 프리메이슨 그랜드마스터가 되었다. 아까 저희가 앞에서 봤던 알버트 파이크는 이 스코틀랜드파의 수장이었잖아요. 이 파가 두 개인 거예요, 영국에. 그러니까 일루미나티 파가 두 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 앤드루 공작이라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마 동생인가 그래요. 그 사람이 수장을 맡고 있다. 뭐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형태고 여기는 스코틀랜드파는 이집트 신앙을 기본으로 한다.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이 요크파가 뉴욕의 도시를 새로 만들어놨다는 뜻에서 이제 뉴욕, 새로운 요크다. 이제 이런 그런 명칭이 생겼다. 이제 이런 거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도 안 좋아요. 1707년에 연합 왕국이 생겨서 이제 파가 이제 프리메이슨 파가 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파하고 요크 파하고. 근데 근본은 같다. 근본 같아서 친분은 변함은 없는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손절을 한 거죠. 그냥 하노버 왕가가 들어서면서 스코틀랜드 파랑 친하게 지내면 이제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국의 왕관 및 왕자의 프리메이슨 말타 종단의 상징인 말타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이유이다. 프리메이슨은 각자 종교가 있고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뭐 기독교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아닌가 봐요. 아니다. 절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기독교의 모습을 한 그런 어떤 양의 탈을 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양의 탈을 쓴 악의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그들만의 정신으로 세계 통일을 이루고자 한다. 그래서 세계 다보스 포럼, 경제 포럼 이런데 거의 다가 프리메이슨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죠. 대다수의 프리메이슨들은 진정한 그들의 목적을 모르고 있다. 우리도 뭐 그런 권력자들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딱히 잘 모르잖아요. 그런 권력 싸움에 대해서는 중앙 정치 그런 거 잘 모른다. 프리메이슨 똑같다. 그냥 부자다. 이렇게 프리메이슨의 패권은 권력자들은 일루미나티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뭐 그런 거죠. 자, 전쟁의 진짜 목적은 뭐냐? 이 사람이 알버트 파이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그
책을 쓴 게 있어요. 모랄스 앤 도그마인가? 이 책이 지금 제가 사놨는데 엄청 크거든요. 근데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이제 나중에 한번 봐보려고 미리 사놨는데 구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 사람이 프리메이슨의 그랜드 마스터 수장이었는데 스코틀랜드파죠. 이제 요 이탈리아의 정치인 프리메이슨자 일루미나티인 이 주세페 마치니한테 편지를 보낸다. 세계 단일 정부를 위해서는 3번의 세계 전쟁이 필요하다. 이거 아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서 가르치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1872년도에 죽는데 한참 뒤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마 이제 후대 사람들한테 가르쳤다. 이렇게 세계를 장악해야 된다고 가르친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도 전쟁 일어나기 전에 죽잖아요. 러시아의 왕정 체제를 붕괴시키고 참 이때부터 그러면 중앙은행을 설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팽배한 의견이 있었던 거죠. 러시아를 무신론 공산주의 이념 요새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무신론, 공산주의 이념 이게 핵심이죠. 영국과 독일의 고위층 일루미나티의 알력을 이용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 전쟁의 패턴이 영국과 독일의 싸움으로 이렇게 패턴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독일은 패전국이고 영국은 승전국 뭐 이런 식으로 전 유럽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사실 이게 1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유럽 전쟁이었어요. 이름 바뀌었습니다. 세계대전으로. 사실은 유럽 전쟁이죠. 이 전쟁이 끝난 후에는 공산주의를 굳건히 세워서 약소국을 파괴하고 종교를 약화시켜야 한다. 이제 2차 세계대전으로 가기 위한 발판인 거죠. 사실은 3차 세계대전의 어떤 그런 시기나 이런 게 사실은 지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보면은 세계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으로 둘러나뉘게 되고 2차 대전을 위한 사전 준비였다. 2차 세계대전까지는 그렇게 텀이 짧았거든요. 근데 3차 세계대전은 지금 벌써 저희가 광복한 지도 70년이 넘었는데 엄청나게 흘렀거든요. 그래서 이 약의 세력들이 준비한 전쟁의 시기는 좀 지난 게 아닌가. 그래서 다른 식으로 좀 얘네들은 스탠스를 굉장히 길게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세계를 장악하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세력도 항상 일을 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승전국과 이 패전국에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국제 연맹을 만들었는데 실패로 돌아간다. 일루미나티가 이제 세계 어떤 그런 평화 유지를 하기 위한 기구 그걸 만들었는데 미국은 또 참전을 안 하죠. 영국은 왕정은 유지했지만 민주주의가 들어서서 이제 입헌군주제가 되는 거고, 미국은 돈 엄청나게 벌었고, 러시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들어섰고, 독일은 패전국으로 이제 이 베르사유 조약 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그런 발판의 나라가 됐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보면 편지의 내용대로 똑같이 됐습니다. 참 그래서 이 일루미나티의 계획대로 됐지만 모든 것이 그들의 뜻대로 되진 않는다. 모든 거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악의 세력도 일을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도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팽배히 맞붙는 거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임금이 온다.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악의 세력들의 그런 어떤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낙담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보면은 독일의 국민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베르사유 조약을 승인하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에 발발이 되기도 했다. 근데 이 엄청나게 빚을 지는데 독일이 그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그런데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그런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위기를 해소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와, 그래서 뒤에서 이 히틀러를 시켜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벌이려고 뒤로 도와줍니다. 이 로스차일드 일당들이.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알아볼 텐데, 이탈리아는 좌절감과 배신감은 파시즘의 발전과 무솔리니 집권이 가능해야 했다.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결론이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이제 일본, 중국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위키백과에서 한번 봐보세요. 전쟁의 결과가 정말 2차 세계대전으로 가기 위한 그런 발판이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러시아와 독일을 무너뜨리기 위한, 왕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전쟁이었다. 일루미나티의 계획이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귀담아 듣겠지만 사실 관심 없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페드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봐야 돼요. 페드 참 아직도 장난질을 하고 있는데 이 중앙은행, 미국의 중앙은행 페드가 전 세계를 지금 지휘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의 역사에 대해서 미국의 독립과 중앙은행이 생겨난 그런 배경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고 다음 시간에는 그걸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